안녕하세요. 주식 분석하는 남자입니다. 2020년 12월 13일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늘 서울에 첫눈이 왔어요. 지난번에 살짝 내린 눈이 첫눈이긴 하지만 제대로 온 건 오늘 첫눈이 아닌가.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마 외출이나 이런 거 삼가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 우울한 겨울이 되지 않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이렇게 잘 보내시는 또 이렇게 첫눈이 온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서울 지역 제가 사는 서울의 지금 그런 모습이고요. 뭐 이미 강원도 같은 데는 뭐 설악산 이런 데는 먼저 왔었죠. 오늘 긴급 이슈를 체크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 찾아뵀는데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1,050명인가요? 예, 1,050명. 일일 확진자. 예, 뭐 전일 24시까지 자정까지 검사 기준으로 발표를 다음날 아침에 하잖아요. 9시에서 10시 사이에. 근데 그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인데요. 3월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대구의 지방에서 대구에서 일일 확진자가 엄청 돌파하면서 뭐 900명이 넘게 돌파했으면서 코스피가 추락을 했었고 1400포인트까지 내려갔었죠. 이때 코로나 이슈였어요. 그죠? 미국도 전 세계 증시가 다 3월 달에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만들었었죠. 근데 올해 주식시장 정말 기록적이잖아요. 그죠? 3월 첫날이 2000포인트였고 제 기억으로는 지금 머릿속엔 3월 19일이 아마 최저점이었을 겁니다. 1457포인트인가요? 이 정도였었고 지금 오늘 12월 13일이니까 12월 10일자 코스피가 2780포인트까지 장중에 찍었습니다. 뭐 이게 2900만 가면요. 그죠? 100%가 오르는 겁니다. 100%. 3월 저점 대비 9개월 만에. 코스피가 지수가, 그러니까 종목이 아니고 지수가 100% 오른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주식시장을 아마 접하신 지 10년 내외 분들은 리먼 브라더스 위기 때 2008년 때도 이렇게 코스피가 지수가 급등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정말 그야말로 스펙터클한 그런 증시가 아니었나. 올해 증시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체감적으로 원래 증시가 이렇게 변동성이 높은가? 또 이렇게 착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코로나19가 세상을 변하게 했고 지금 기업들의 체질도 변하게 했고 좀비 기업도 나왔지만 그죠? 좀비 기업도 정말 무수하게 나왔지만 정말 훌륭한 기업들도 많이 나왔다. 그죠? 훌륭한 기업이라는 건 뭐 현재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왔다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오늘 근데 1,000명이나 돌파했는데 주식 분석하는 남자님 주식 팔아야 될까요? 좀 걱정이 돼요. 사실 올해 1월에 주식 처음 했는데 3월에 너무 많이 깨져서 이렇게 올랐더라도 저는 먹은 게 별로 없어요. 이러신 분도 있을 거고 이거 코로나 이러다가 뭐 2,000명 3,000명 돌파하면 정말 주식시장 또 폭락이 오는 거 아니냐. 그럼 현금 갖고 있다가 다시 살 수 있을 텐데 주식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아마 주말에 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뭐 주식을 오래 접하신 분들은 더더욱 그러실 것 같고요. 일단은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차근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요게 3월 달에 코로나가 2월이었죠. 2월 달에 거의 900명 가까이 돌파했다가 3월 말. 근데 코스피는 요때가 제일 안 좋았어요. 그죠? 3월 19일. 이게 1457포인트. 그리고 쫙 이제 1차가 줄어들다가 여름 한때 2차 파동이 일어났었죠. 이때 이태원 발인가요? 그죠? 이태원. 뭐 교회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또 줄어든 적 하더니 미국 대선 11월 3일이었죠? 11월 3일. 이때 기점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폭등하는 거죠. 뭐 폭등. 근데 코스피도 이렇게 올랐어요. 코로나 확진자랑 비트코인도 이렇게 올랐죠. 다 올랐네. 얘도 유동성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아마 겨울에 대한
이제 감기 환자들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겨울 추워지고 하니까. 근데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뭐 이제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코로나가 또 걸릴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의학적 지식은 약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일 확진자가 오늘 처음으로 1000명을 돌파했죠. 어제 950명에서 오늘 바로 1000명을 돌파했는데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죠? 이 그래프만 보면. 자, 근데 코스피 차트 볼까요? 이게 아까 좀 전에 11월 3일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6주 연속 달리고 있습니다. 무려 2400포인트를 넘은 지 얼마 안 되자마자 순식간에 400포인트가 가까이 올라왔어요. 코스피가. 미국 대선 전까지 24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계속 왔다리 갔다리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올해 그죠? 정확히 보면 8월부터 11월 어디죠? 여기부터 여기 코로나가 2차 파동이 있다가 소강될 때까지 코스피는 계속 힘을 뭐 비축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미국 대선 끝나자마자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긴 했지만 코스피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거래 대금이 이때도 좀 소강이었다가 엄청 늘어났죠. 요새 일일 거래 대금이 30조가 넘습니다. 코스피 말고 코스닥까지 합쳐서요. 그죠? 코스닥까지 합쳐서. 자,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도 하나, 둘, 셋, 넷, 다요. 중간에 한번 요때가 이제 대주주 이슈도 있었을 때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얘도 미국 대선 이후에 연속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였어요. 그죠? 4주 랠리를 했고요. 요때가 좀 안타깝게 조금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뭐 올라가는 선에서 음봉이었습니다. 십자봉. 개인 위주의 매수로 상승한 건 맞아요. 외국인이 코스피는 들어오기라도 했죠. 일부. 신용장부는 9주 넘어섰어요. 그래서 내년도 3월 공매도가 부활되면 코스닥은 또 때려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슈도 최근에 좀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팩트 위주로 일단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미국의 지금 가장 큰 이슈들 뭐죠? 부양책. 그죠? 미국도 3월, 4월에 4차 부양책을 엄청 세게 쓴 이후에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바이든이 되면서 지금 부양책을 타결할 건지 아직 결정나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 16일 다음 주에 양일간 마지막 FOMC 회의가 있어요. 여기 FOMC 사이트에 가면은 지금 내년도 경제 전망까지 아마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연준의 파월 의장이 교체가 될지 안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승인이 긴급하게 어제 결정이 됐죠.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부작용에 대한 관련 이슈들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효과가 정말 있을지 부작용이 있는지 그죠? 일부 뉴스는 지금 간호사가 맞았는데 뭐 고열이 났다. 근데 하루 정도 지나면은 상당히 괜찮았다. 그런 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이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은 어떻죠? 다 아시다시피 누적 확진이 어제자로 1600만 명, 나흘 새만 100만 명이 추가됐습니다. 사망자 입원 환자 역수도 역대 최고치라서 병상도 모자르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근데 이게 화이자랑 독일 바이오엔테크의 백신인데요. 희망은 그럼 백신이 맞을까요? 미국은 코로나 백신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있죠. 여기가 이제 백신 전조 팬데믹의 종결의 서막이 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에 대해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 지켜봐야 될 걸로 역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제가 제목에서 주식을 팔아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3월과 일단 다르다.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이자의 백신 기대감. 뭐 백신이 화이자만 있는 건 아니죠. 아직 승인 나지 않았지만 모더나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그죠? 여러 가지 지금 백신.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시노백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백신을 접종을 시작했다고도 하죠. 뭐 알려지지 않았어요. 사실 정보가 그렇게 없어서 코스피 차트가 이렇게 올랐다면은 여기서 이렇게 내릴 것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결국엔 재정부양책
그죠? 나오겠죠? 시간과의 싸움이지만 올해 연내에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치인들의 싸움이기 때문에 연준의 통화정책 마지막 회의 있고요. 이 시비가 지난주에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회의한 거에서는 이제 코로나 팬데믹 프로그램에 대한 그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또 늘렸습니다. 즉 마이너스에 대한 한도를 늘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한도 가지고 더 채권을 사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거죠. 내년도 기저효과, 백신에 대한 기대가 정말 좋을지 효과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부작용이 있을지 너무 빨리 임상을 하고 나온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너무 좀비 기업들이 많이 나왔고 너무 경제가 힘들었고 실업률이 올라갔고 여러 가지 그죠? 고용이 완전히 꺾이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경제 회복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기업의 체질 변화,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또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자세히 이번에 컨택트 기업과 언택트 기업이라고 뭐 분류까지 되면서 나왔는데요. 그죠? 뭐 컨택트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은 항공, 뭐 대표적인 게 여행 이런 것들이죠. 완전 치명타를 입었잖아요. 최근에 뭐 백신 기대감으로 다시 반등을 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들의 이익이 좋아질지는 좀 시간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언택트 기업들은 뭐죠? 대표적인 게 뭐 줌이었죠. 줌 미국에서 화상회의 온라인 그죠? 뭐 넷플릭스 그죠? 넷플릭스 그리고 금요일날 디즈니가 시간에 급등을 했는데 디즈니의 사업도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더 확대되는 그런 사업 계획을 짰거든요. 기업의 체질 변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 개미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유동성이겠죠. 그죠? 올해 개인들이 정말 많이 샀습니다. 올해 시장에서만 지금 거의 50조 가까이 샀어요. 50조. 약 50조. 기관이 25조 팔았고요. 25조. 개인이 샀고 50조. 외국인도 최근에 들어오긴 했지만 약 20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그럼 이 개인과 기관의 물량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를 다 받은 거예요. 개인이. 그 유동성을 개인이 받아냈다. 어제도 주간 이슈 체크하면서 미국 역대 가계 자산이 정말 뭐 경으로 어마어마한 자산이 늘어났다. 근데 그건 증시의 힘이다 했는데 이 유동성이 증시를 끌어올린 역할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기업의 체질 변화라고 하는 건데 코스피 상장사의 3분기 실적이 거의 다 발표했죠. 순이익이 전년 YOY 대비 44.5% 급등했습니다. 코로나 충격에서 실적 대반전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21년도 코스피 영업이익과 순이익 추정치도 역사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요거는 잘못 적었고요. 일부 전망이에요. 일부 전망에 의하면 내년도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이 175조 원, 순이익이 121조 원, 2022년도 2년 뒤에는 200조 원, 140조 원. 제가 얼마 전에 삼성전자 분석하면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0조 시대가 빠르면 2년 안에 올 거다. 그러면 코스피랑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우선주, 그죠? 시가총액 1위, 2위, 그리고 시가총액 뭐 높은 기업 13개 기업이 제가 50%를 차지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시가총액에. 얘네만 기업 이익을 뭐 150조 가까이 내면은 뭐 지금의 코스피가 되게 합리화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선방한 실적, 즉 올해 생각보다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선방한 실적, 근데 내년도는 더 좋아진다 이겁니다. 단순히 유동성으로 올랐다는 건 아니에요. 유동성이 내년도 실적 기대감을 타고 올랐기 때문에 지금의 지수와 종목들의 신고가 랠리 이런 것들이 합리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코로나가 일일확진자가 처음으로 1000명 돌파해서 두려움은 있으실 수 있어요. 두려움. 특히 3월에 당하신 분들은 두려움 많을 수 있고 지금 신용잔고 높으신 분들 대출이죠.
대출. 좀 조심은 해야 돼요. 조심은 해야 돼요. 왜냐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3월 같은 건 아니고 잠깐 조정 나고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이겁니다. 만약 급락할 이슈가 조금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코로나 확진자 때문에는 아닐 것 같아요. 다른 이슈로 급락할 이슈가 생겨도 오히려 개인의 유동성이 다 어느 정도 받쳐줄 거라고 보는데 거기에서 이분들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분명해 보이고요. 이번에 아까 2페이지에서 보여드렸지만 3차 웨이브 확산 조짐이거든요. 이게 계절성 그리고 수도권에서의 전파가 인구 밀집이 높다 보니까 더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고 3월에 대구 때보다 연말 행사 모이면 아무리 안 한다고 한다지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슈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확산 추이는 조금 더 악화될 수 있지만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일단 커졌잖아요. 3월에 없던 백신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아직 접종은 안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이 기대감은 똑같이 증시에 반영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엄청난 유동성. 주식시장에 이만한 우호적인 환경 없어 보여요.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금리, 유동성 이 두 가지가 포인트잖아요. 그렇다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연준의 AIT 정책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고용이 회복됐냐? 고용은 회복되지 않았죠. 매크로 환경적으로 보면 금리를 인상시킬 이슈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즉 환경은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코로나 확진자 늘어났고 증시가 같이 올라갔다고 해서 증시가 버블이라고 얘기는 나오지만 그 버블을 합리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주식을 매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매도보다 매수의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거는 저는 맞다고 보고요. 결론적으로 거의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두려움, 피어죠, 피어. 이 두려움이 이제는 덜해졌다고 저는 봐요. 그죠? 사망률도 낮아요, 코로나는. 그리고 계속 말씀을 한 번씩 드렸는데 이제 감기랑 같이 감기 걸린다고 그 두려워하나요? 감기 걸려서 폐렴 걸리면 두려워하게 되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고 항생제 맞고 하잖아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확진이 걸린 게 죽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위험한 원래 지병이나 이러신 분들은 있었던 분들은 위험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경계는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코로나도 우리 생활과 이제는 백신이 나왔어도 밀접한 하나의 그 호흡기 질병이라고 보시는 게 저는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번 코로나11 확진자 증가에 따른 주식 매도나 주식 급락은 걱정을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주식 분석하는 남자였고요. 구독하기 아직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시고 지금 시간도 눈이 좀 내리는데요. 내일 월요일 출근길에 좀 힘이 나는 또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